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오행, 음양 오행 중에 물론 이제 오행 속에는 음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학이 어떻게 이제 발전되어져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제 시대별로 이제 구분이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학이 오행학이 많이 파생돼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이제 대략 이제 좀 중요한 건 두 개 정도, 당사주와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오행학이 말하자면 이제 이 과거의 그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이게 원래 제왕학이라고 했습니다. 제왕학. 즉 제왕학이란 왕을 중심으로 왕권을 보좌하고 나라의 어떤 기간의 근간을 세우는 데에 이제 말하자면 오행학의 그 기초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제사, 즉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든가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이제 제사를 지낸 사람들을 우리가 신관이라고 했는데, 그 신관 중에서 왕이 가장 높은 신관이었죠. 왕이. 그러다 보니까 왕 중심으로, 즉 말하자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의 속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서 일반인 이제 세속의 이제 말하자면 백성들도 여기에 이제 점차 말하자면 그 오행학에 대한 그 어떤 그 학문을 접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길흉화복을 말하자면 이제 좀 알게 되는 그런 그 학문 중에 이제 당나라 시대에 이허중이라고 하는 분이, 당사주라 그러죠. 당사주. 당사주는 당나라 시대에 이허중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하나의 그 학설이죠. 이것도 해서 이제 그 생년월, 생년, 생월, 생일, 또 생시의 그 관계를 천간지지의 그 생극재화와 왕상휴수론, 이 왕상휴수론 뭐예요? 모든 것이 흥망성쇠가 있듯이 천간지지의 그 기운들이 때때의 그 계절에 그 말하자면 뭐 이제 자라나서 또 꽃 피워서 열매 맺혀서 또 이 과일이 익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하자면 그 곡식 같은 걸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그럼 왕상휴수론에 의해서 이제 생년을 중심으로 이제 운세를 가름하는, 즉 운세의 기륭화복을 통변했다는 그 당사주가 있습니다. 당사주는 이제 말하자면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이제 보면 이제 그 12개의 별자리, 이게 이제 12개의 별자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쥐띠 같으면 이제 천귀성, 천귀성. 그 다음에 축, 천핵성, 인, 호랭이는 천권성, 그 다음에 천파성, 천간성, 천문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띠는 천복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띠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역성,
그 다음에 천고성, 천인성, 천예성, 천수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그 각각의 자기가 천간과 지지에 앉아있는 자리를 지지 중심으로 해서 지지 중심으로 보는 거죠. 예, 하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지의 띠, 예, 앉아있는 지지를 중심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세를 보는 방법이 있었고, 요즘에도 이 당사주를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당사주는 이제 말하자면, 어찌 보면, 예, 해달 날 시의 그 12자리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천기, 천액, 천권, 천파 뭐 이런 그 별자리들이 그 움직임, 예를 들어서, 뭐 말띠가, 응? 유달 났다. 그러면 이제 말띠 같으면 말하는 천복성이죠. 천복선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또 자축인묘를 또 시켜나가는 거죠. 이 말띠에서 여기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이건 뭐가 되겠어요? 네? 네. 자축, 인묘, 진, 이건 천간성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빼내고, 이제 또 지지를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그 다진 자리에서, 천간성에서 또, 이, 날의 기운으로 또, 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자축, 인묘 해가지고 또 자기가 닿는 자리에서 다음에는 뭐 천인성이다. 그 다음에 또 축이 앉아있다면, 시가 축이 앉아있다면 자축, 천인성, 다음에 천예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보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좀 이 어떤 그 오행학이나 이런 걸 접하기 전에 가끔 그 당사주를 이렇게 이제 길에서 놓고 보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그림이 이쁘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옆에 앉아서 구경하는 거죠. 뭐 배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경하면은 그 그림들이 보고 본인이 이제 통변할 수 있는 것만큼 이제 거기 통변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뭐 봄에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수양 모든 나무가 쫙 있으면 그 끝에 이제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보는 것이 음? 짝, 즉, 새가 혼자 있느냐, 두 마리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당신은 외롭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또 바로 통변하는 걸 봤어요. 지금도, 당사주에 상당히, 좀 어떻게 좀, 상당한 거 공부를 하셔서, 지금도 아주 유능하게 그걸 또 하시는 분들이 또 더러더러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사주 그러면 한물간 학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대접을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지금도 조예 깊으신 분들은 지금도 당사주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의 기령학을 점치고 또 계산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명리학이란 송대의 서자평이라고 하는 분이, 요 분이 이제 호가 연해예요, 연해. 연해가 스스로 자평서라고 하는 책을 써낸 것이 말하자면 이제 명리학의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는 방법은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 천간, 그것도 일주 천간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제 보는 방법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계절의 왕상휴수와 같은 생극제와의 관계, 말하자면 이제 계절에 다 천지자연의 이치는 모든 사람들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연의 사계절에 넣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 달, 날, 시까지 해서 천간 지지의 간지가 두 글자씩이죠. 그래서 사주, 네 개의 기둥이 두 글자씩이면 팔자가 되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이 나오죠. 이제 해, 달, 날, 시. 이거 두 글자죠? 두 글자씩. 예. 이렇게. 두 글자씩.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제 사주가 되고, 팔자가 되죠.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 말을, 예, 예, 우리가 쓰게 되죠. 그럼 이것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나를 말하자면 이제 나와 같은 형제, 내가, 형제. 즉, 나와 이제 동등이죠. 그래서 이제, 비견, 겁제, 나와 어깨를 갖춘다.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음양의 관계에서 비견과 겁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줘야 된다. 내가 도와줘야만 되는 입장. 그 상황을 식신상관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편제, 정제, 어찌 말하자면 이제 또 내가 좀 제어할 수 있는 거. 내가 도와주는 것과 내가 제어하는 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음양의 관계에서 편제와 정제.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성질을 평관, 정관이라고 하고, 또 나를 도와주는 부모님들 있죠. 부모님이나 또 재산이나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정인, 인수. 그래서 이제 요걸 십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견, 겁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평관, 정관, 정인, 인수 해가지고 이걸 십신이라고 하는데, 십신의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느 기운이 강하느냐, 때때에 변하는 시기에 또 운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뭐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주기로 이제 대운과 소운의 기운을 가르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말하자면 이제 통변법에서는 내가 약할 때에는 말하자면 나를 도와주는 기운과 따라가야 되고, 내가 강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나를 제어하는 기운에 의해서 나를 제어 당하면 돼. 왜? 내가 너무 강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풀이 성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성하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람이 힘으로 뽑든지 낫으로 비든지 해서 쳐서 없애야 맞는 것 같이, 약한 기운은 나를 도와주는 것에 의지하고, 내가 너무 강할 때는 기운을 설식시키니까 나를 제어하는 기운이 말하자면 그것이 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이란 말은 사용해서 쓰는, 내가 쓰고 있는 그 용신이 정해져야 이게 이제 운세를 가름할 수가 있죠. 이것도 재밌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필자가 설명하고 있는 말하자면 암수 육자법, 안수 운세법. 이것은 뭐냐면 천지 만물의 기운은 자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사계절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암수육자법의 사계절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의 계절만 필요하지, 겨울은 굳이 따지지 말자. 왜? 생산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지만 생산을 해낼 수 없으니 우리가 그거까지는 가지 말고 봄, 여름, 가을만 보고 요 변화에 따라서 내가 음양의 관계에서, 암수라고 하는 말은 음양이죠. 즉 음과 양의 기운을 어떻게 적당히 사용하면 되겠느냐, 요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각각의 계절에 나이가 있더라. 그 나이란 하늘로부터 짊어지고 온 나이라는 거죠. 세속의 나이가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있다면은 이제 말하자면 부부와 뭐 자식들이 둘이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보다도 아들 녀석이 나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천간에서 짊어지고 나이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후 4인, 4명이 사는 이 가정에서는 누가 어른이에요? 그 아들놈이 어른이죠. 이해가 선뜻 안 가죠. 예, 아이가 그러나 그 아들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이가 항상 고정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왜? 계절마다. 봄에 태어날 때의 천간지지와 또 태어난 달의 천간지지, 또 태어난 날의 천간지지, 요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이 변화에 따라서 나이도 바뀌어 간다.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음양의 관계, 나이의 관계, 이것을 들여봐서 어찌 보면 또 운세를 감정하는 것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각각의 동물들,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지지의 동물들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천간에도 동물들이 있어서 그 동물들이 암놈이냐 순놈이냐에 따라서 하는 짓거리가 때마다 달라지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말하는 이 필자가 들여다보고 봤더니 그것이 또 지당한 진실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학설을,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점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라도 알고 배우고 익혀서 쉬우니까. 너무 쉬워요. 뭐 요거 공부하는 거 대충 이렇게 훑어서 머리 쓰고 한 열흘 이쪽 저쪽만 공부해도 본인이 머리에 따라서 이제 담느냐 마느냐의 어떤 관계지만 전체 윤곽은 다 알 수 있죠. 예, 쉽습니다. 왜? 암놈이냐 순놈이냐, 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따져도 어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명리학, 오행학의 그 발전 과정은 제가 이제 당나라 시대의 당사주,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시대에 와서 서자평이라고 하는 선생이 쓰신 그 연해자평서를 근간으로 이 사주 명리학이 발전돼 왔고, 이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서 우리 해동국, 대한민국에 이제 말하자면 해공 스님이 암수육자법을 만들어서 세상에 좀 반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 알기 위해서 반포하는. 제 생전에 암수육자법을 많은 사람들이 익히면은 익힐수록 좋겠지만 또 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사후에라도 누군가로 이 암수육자법을 더 연구해서 세상에 발전해 내려간다면 너무 쉽고도 간단하고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시간을 내서 짬짬이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명리학을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이제 살론으로 되어 있어요. 살론. 이 살론이란 말은 이 살론. 이것도 살자입니다. 요건 죽인다 할 때 살이고, 요건 죽이긴 죽이래, 말하자면 이제 좀 더디한다. 예. 좀 천천히. 예.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도 밑에 불화변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불에 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 살론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원래
서자평의 그 당시에는 이 사회의 어떤 중심이 이걸 인생을 풀어가고 기륭화복을 풀어갈 때에 이 살론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 중엽에 들어와서 고려를 통해서 조선 시대로 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이 근세에 이르러가는 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운명을 감정하고 기륭화복을 보고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이 물론 무속인들의 관계에서는 글을 몰라도 되겠습니다만은 명리학은 특성상 어떻게 돼요? 글을 알아야 되겠죠. 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말하자면 이제 1900년대에서 이제 많은 격동기의 시기를 거치는 그 시기에 우리의 국민들의 문자를 해석하는, 즉 얼마나 사람들이 문자를 알고 살았느냐, 말하자면 문맹률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계산해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80%, 90%가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2조 500년의 역사가 우리 주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반포하셔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언문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언문. 예, 언문을 그렇게 나라에서나 행정관청이나 뭐 이런 데서 그걸 언문을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한문 중심으로 이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문은 그저 여인들이나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던 어떤 글이었지, 실제상의 문자로서의 어떤 것은 큰 가치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조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어디 가서 뭘 점을 보겠어요. 사주 명리학은 딱 정해지잖아요. 해, 달, 날, 시에 글 가지고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교묘하게 일본 놈들이 요걸 파고듭니다. 요걸 파고들어. 그래서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려는 정신에 의해서 이 사주 명리학이 일본의 학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에서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살론, 말하자면 이제 쉽게 해서 뭐 망신살이다, 도화살이다, 뭐 이런 살들, 이런 살들 중심으로 가지고 책들을 갖다가 한국에다 그냥 막 무자백에 뿌려댑니다. 시골 장터마다까지 그냥 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을 또 구수하게 잘하면 또 이게 또 솔깃하게 들리죠. 그래서 명리학이 살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론으로. 원래 명리학이 살론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론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너 망신살이 뻗쳤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 망신으로 인한 이 살이란 말은 뭐 죽는다, 고통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망신살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금전을 지불하고 내가 뭐 부족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쭉 일본의 말하자면 명리학의 관계로 일본을 내가 이제 좀 들여다 보니까 또 일본은 부족이 우리나라에서의 상상을 초월한 부족들의 연구가 거의 6, 700년 전부터 일본 애들은 부적이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우리는 부적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글로써 간단하게 이렇게 했던 부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족들은 거의 다 일본에서 들어온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말하자면, 아이, 뭐, 자판만 펴놓고 명리학 조그만 뭐 책 한 두 번만 몇 달 읽으면 그 글만 하나 읽어서 하게 되면 글 모르는 사람들이 손님이니까 그 뭐 얼마나 말하기 좋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와서 인생 상담을 하고 무언가 기륭화복을 물어보는데 운세가 어떻게 되냐 하는 사람인데 나는 글을 알고 이것을 풀어주는 입장이라고 하고 나한테 물어오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말만 잘 구슬르면 되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똑같은 말, 똑같은 행위에 따라서도 아, 어의 표현이 다른 것에 의해서 상황이 뒤바뀌거든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출가하기 전인데, 우리 그 가까운 친지들, 이제 말하자면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어성버성하면서 어디를 그때 가는데, 아니,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고 그러는데, 그, 그 나무가 있고 있는 벤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쉬었어요. 가던 일행들이. 아니, 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 오겠지. 그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친구들은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아니, 화장실을 나갔나 그러면 찾아봐. 안 보여요. 한 20분인가 지났으니까 앞에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명리학 간판이 걸려있는 점집이에요. 거기서 나오면서 씩 웃으면서 나와요. 그러면 자기는 횡재했다는 듯 나와요. 횡재했다는 듯. 그러면서 거기 점집에서 말하자면 명약 그 점집에서 나오면서 부적을 자기가 하나 주고 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내가 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안 좋다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자기가 그냥 돈이 있어서 그냥 돈 10만 원 주고 그냥 부적 하나 썼다고 그러면서 또 덤으로 하나 더 써주더라는 거예요. 두 장을 줬다 그러면서 아주 말하자면 그날 아주 횡재한 것처럼 한 그 행동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뭐예요? 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보다도 너 이러저러해서 나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좀 계속 머리를 때리거든요. 이거 나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친구도 쉬는 시간에 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소변도 많았고 겸사겸사해서 갔더니 그 눈앞에 그 점집이 있으니까 가서 명리하고 점을 본 거죠. 그러니까 또 말하자면 그 점 보시는 분이 이 화술이 좋았는지 어쨌든 이 사람이 가서 딱 돈 10만 원 딱 주고 부적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지만 1900년대에 우리나라가 1970년대 미만까지 국민들의 문맹률이 거의 80%에서 90%에 가까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돈벌이가 좀 당시엔 짭짤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주된 것은 살. 너 요번에 너 이거 역마살이 붙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너 그 장군살이 붙어가지고 장군신이 너를 좀 괴롭게 하겠는데? 이렇게, 너 낙정살이 있어. 낙정이란 말은, 음, 연못에 빠진다는 거죠. 연못에 빠지면 결과는 뭐 죽지 아니면 살기죠? 그러니 안 들이면 못한대. 여름에 바닷가 놀러 가려고 했던 사람이 너 물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 낙정살이 있다. 물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하는 말과 너 낙정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말의 어휘와 표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학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명리학에, 물론 뭐 그분들이 이제 업으로 다 하시지만 좀 깊은 공부를 하셔서 참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러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회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학문적 문제에서를 떠나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게 되고, 그 중심에는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그 식민지 시대에 심어줬던 살을 중심으로 한 학문으로 변질시킨 거, 이것이 말하자면 큰 폐단이 되는 거죠.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이러이러하니 좀 물가에 가지 말고 조심해 주세요, 조심하세요, 이런다는 것과 당신은 물에 빠지면 죽는 그 살이 쪘다 그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니까 부적 하나 쓰면서 돈 줘야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일본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명리학을 가장 또 주되게 뿌리를 내리게 했던 것은 우리의 고유의 주역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거죠. 일본 놈들이요, 정말로 치밀하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놈들이니까 우리는 두고두고 일본 놈들, 일본 어른들이란 얘기하는 사람 없죠. 일본 사람이란 말도 고운 말이죠. 주로 다 일본 놈들이라 그러죠. 또 우리 옆에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요. 중국 어른들이라는 사람 없죠. 중국 사람들 해도 그거 참 좋은 말이죠. 중국 놈들. 우리 주위에는 왜 이렇게 놈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